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긴급 통상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 하원에선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인 목사 로버트 신 씨와 연관된 LA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 안에 대부분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장관이 더그버건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만나 액화 천연가스 LNG와 발전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역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정부는 여 본부장이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고위급 인사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한미 경제통상수장 간 2+2 회담은 갑자기 취소됐지만 다음 달 1일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전에 나선 셈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한 안에 대부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한국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EU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을 50% 정도로 말했습니다. We have a 50-50 chance, maybe less than that, but a 50-50 chance of making a deal with the EU.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일요일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 15% 선에서 절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한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고 협상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시각엔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딱 일주일 앞둔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긴급 통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와 투자, 농업,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산물도 협상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두 나라 간 제조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의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상호 호의적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양국 경제 수장들의 이른바 2+2 협의가 돌연 취소됐던 상황 등을 두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장관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USTR하고 진행되고 있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 규모의 투자 등으로 15% 관세를 얻어낸 것에 대해선 양측에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어 분석과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협상팀 내부적으로는 방산 등 안보 분야, 국채와 금융,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대미 투자가 협상의 최대 변수란 판단 아래 파격적인 대미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미국에서의 협상 상황을 주시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이렇게 관세를 둘러싼 미국의 협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요구까지 담겼는데 미국 정계가 디지털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 하원이 이메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온 서한입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제랄드 의원 서명이 있고 수신인은 한기정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한은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안들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은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외국 경쟁 회사나 적국에 넘겨야 한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시각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브리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브리핑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의 어떤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이 IT 서비스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인데다가 빅테크 대상이 되는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긴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테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테크 기업을 겨냥한 세금과 규제 정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대미 투자나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함께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재계의 시각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지침은 지역 정부가 노숙자를 거리에서 이동시키기 쉽게 만들고 이들을 재활, 치료시설로 옮기는데 연방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마약 사용, 무단 점거, 성범죄자 추적 등을 단속하는 도시와 주에 연방 예산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노숙자 야영 금지를 합헌으로 본 연방 대법원 판결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인 목사 로버트 신 씨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오늘 오전 성매매와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와 관련해 LA 터원가에 위치한 신 목사 소유 주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씨는 2024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에 등장한 인물로 SNS 인플루언서들을 종교 명목으로 통제하고 가족과의 단절을 유도하는 등 정신적 지배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We've been dreaming about this day. We've been praying about this day for the day that the beginning of where justice will be served for all the victims, and to hopefully prevent people, young people, joining organizations like this. 신 목사는 교인 착취 및 정신적 지배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전 신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6명 이상을 구금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체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올해 첫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보건국은 최근 댈러스 카운티에서 60대 남성이 폭염과 관련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례는 폭염 관련 사망으로 분류됐지만 열사병이나 기존 질환 악화 여부 등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폭염 경보 시 야외 활동과 음주를 피하고 1시간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폭우로 캔사스시티 일대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하루 동안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 2.35인치, 약 60mm의 비가 쏟아지며 125년 만에 일일 강수량 기록이 경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소방당국은 밤사이 차량 침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 등 인근 지역도 폭우로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I got out here about 3:15 this morning and there was a few cars in the water already, people walking. I was worried about people in the cars. So I've been trying to stop cars and keep them from going into the water.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최대 12인치, 약 300mm의 비가 추가로 내릴 수 있다며 지반이 이미 포화된 상태인 만큼 홍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하려던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가 대량 적발됐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사일런트 스위퍼로 명명된 미국 정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모두 30건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하고 31.4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마약에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과 마약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2,800여 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한미합동단속은 한국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토안보부 수사국, 마약단속국이 공조해 진행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 단속 기간을 지난해 1주에서 4주로 돌리고 단속 대상도 특송 화물은 물론 여행자, 국제우편, 항공화물까지 확대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인근 버윈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BP 아모코 주유소에서 발생했으며 낙뢰로 전신주가 쓰러진 뒤 가스관에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폭발로 주유소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주변 상가와 주택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Fire department was here already. They were trying to contain the fire. They were doing an excellent job of it. Then the building exploded. And I mean, that was like a slow motion.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캠퍼스 내 기숙사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2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캠퍼스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허시파크 워터파크에서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워터파크 내 웨이브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구조요원 10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물에 빠진 후 구조대가 즉시 구조에 나섰고 의료진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허시파크 측은 유가족의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웨이브풀은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예산이 조정되면서 백신 접종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주정부와 시정부에 배정되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백신 접종 예산을 재검토해 일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급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비용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접종 인력 운영과 무료 백신 서비스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이 위축될 경우 백신 접종률이 더 떨어지고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감염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20대 여성이 대형 악어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27살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 악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어는 여성의 손과 손목을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곧바로 놓쳤고
이를 목격한 남자친구가 그녀를 보트로 옮겨 구조대에 인계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was quite shocked actually when I heard about it, but obviously there's details that we don't know. But I don't know, it just, it was quite shocking because you don't expect that to happen. 한편 플로리다주에는 약 130만 마리의 야생 악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은 사람이 먼저 자극하지 않았는데도 악어가 공격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8건 정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의 한 주택가에 거대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이튼 산불로 인근 산림이 불에 타면서 곰들이 먹이와 물을 찾아 주거 지역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곰이 펜스를 넘어 집 마당을 배회하고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Just lounged around on the patio for a while, seemed, kind of kicked back. I feel like there was a celebrity in my backyard in a way. 전문가들은 곰이 음식 냄새를 최대 20마일 밖에서도 맡을 수 있다며 바베큐 그릴과 쓰레기통은 철저히 청소하고 외부에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현 정부 핵심 참모들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권 일각에선 사퇴하라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으로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난 20일 임명된 이후 그의 과거 발언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14일 자신의 SNS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문재인이 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과거 퍼부었던 힐난도 속속 드러난 겁니다. 2022년 대선 직후 강훈식 현 비서실장 등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고 썼고 우상호 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정무비서관을 지낸 복귀왕 의원은 최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속하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향후 순항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최동석 처장은 유튜브 등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한 상태인데 대통령실은 어제 최 처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행위라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가 청구됐는데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하루 전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원 74조의 1을 근거로 한 당시 후보 교체 시도에 감사위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후보 교체에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무감사위는 해당 조항은 후보 교체가 아닌 후보 선출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하셨으려고 저는 믿지만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위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각각 반발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에 따른 최종적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윤리위원회가 확정하게 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대한항공이 유니세프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유니세프와 손잡고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캠페인은 여행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에서 후원 배너를 클릭하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전액은 유니세프의 세계 어린이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메트로 D-라인이 내일부터 다시 오픈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은 D-라인은 지난 5월 17일부터 70일 동안 운행 중단한 이후로 내일 새벽 4시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으로 다운타운 유니언역에서 코리아타운 위셔 웨스턴역까지의 기존 노선과 신규 노선 간의 중요한 연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한인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인재단 KAF의 기부 약정액이 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열린 파운더스 서클에서 KAF는 재단 이사 수가 약 60명, 재단 운영기금은 5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사회에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KAF는 올해도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띵탱크에게 50만 불을 저희가 기금을 했고, 코리안 아메리칸 얼라이언스라는 그 개념으로서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같이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1,000만 달러 규모의 운영 기금 조성을 통해 기부를 이어나갈 예정인 KAF는 뜻있는 1세는 물론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판매된 하이드로텍 호스 360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은 확장형 파열 방지 호스로 내부 부품이 파손되면서 일시적 청력 송산 등 최소 2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아마존과 월마트, 홈디포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타코마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한인이 페더럴웨이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네이구드에서 약 30년 동안 정약국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는 정 후보를 포함한 4명이 후보로 나서며 오는 8월 5일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만이 11월 본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7월 25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